자,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구속 만료 석방되면 자유로운 상태 된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보석을 허가하는 게 낫다. 그래서 MB 자택 구금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재판부 조건부 보석 결정 배경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허가 없인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돼 있다. 재판장 엄격한 보석 조건을 제시했고요. MB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받아들였다. 그리고요. 여러 이유 중에는요. 4달 9일 구속기간이 끝나서 석방되는데 그 이전까지 선고가 어렵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 석방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택 구금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묘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보석 조건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여기 중간에 보석 조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은 1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주거 및 외출 제한인데요. 일단 자택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택 구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법원 허가 없이는 외출이 안 되고요. 병원에 갈 때도 허가를 받고 가라.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조건을 준수한지 여부를 법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경찰서가 또 바빠지겠군요. 매일 이 보고서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건이 제시돼서 보석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 기사 중에요. 조금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어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MB, 날 증거 인멸할 사람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법원의 이 엄격한 보석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여기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나를 증거 인멸할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냐며 기분 나빠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설득을 했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수긍을 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 조건에 대해서 불쾌했다고 하는 반응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내용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난 뒤 어제 오후에 석방이 되는 모습입니다.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미리 나와 있던 아마 측근들 그리고 아마 변호인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 나오는데요. 일단 모습 자체로는 건강상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어제 법원도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건 아니고요. 석방 일자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MB 측 변호사의 발언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또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변호사 하면서 제일 주권이 많긴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하고 또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반대를 하고 또 보석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우대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감안을 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조건이 엄중하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못 지키실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보석 예상하셨나요?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기대를 하셨겠죠, 당연히. 네, 어제 보석 결정을 받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변호인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또 있는데요. 서울신문입니다. MB 공사 구분 증인들 안 만날 거 보석 법원의 설명을 들은 뒤에 이렇게 본인의 다짐을 밝힌 건데요. 일각에서는요. 중형인데 석방은 뜻밖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반발하는 움직임도 좀 있긴 합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요. 기뻐하는 측근들 향해 지금부터 고생이다. 그리고 재판 보던 지지자는 조건이 지나치다.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옛 권력자만 인권을 보장하는 거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일단 보석 조건 중에 보석 보증금이 10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10억 원을 다 법원에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억인데 예. 법원이 제시한 그 금액이 10억이었고요. 예. 변호인 측은 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10억을 10배를 한 거죠. 법원은 좀 더 내야 된다라고 한 거네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보증 보험으로 가름하는 결정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보증 보험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1%만 납입을 하면 보증 보험을 증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10억의 1%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험 증권을 끊고 그 증권을 법원에 예. 제출을 하면 예. 이제 그 증권에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피고인이 예. 뭐 도망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있어서 보석 조건을 안 지켰다든가 안 뭐 이런. 지키면은 예. 이제 그 해당 금액을 다시 이제 받아내는 거죠, 법원에. 예. 그러면은 일단 1,000만 원으로 보석이 된 거네요. 사실상 금액으로 치면요. 그렇죠. 1,000만 원은 실제로 지금 이시영 씨가 예. 마련을 해서 아들. 납입을 했다고 얘기를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10억이지 1,000만 원 내고 그냥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그럼 하시면 그 될것 같아요. 1,000만 원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만 원은 이제 그 법원에 그건 돌려받을 수 없는 네, 돈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건은 1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납입된 거는 사실상 1,000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증보험이라는 게 또 있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요,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있지만요. 여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다. 이게 국민 정서하고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긴 한데요. 김주호 교수님. 이 법원의 보석 결정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법원이 다 검토를 하고, 예. 다소 뭐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했을 텐데, 예.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고 지금 그 수용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보석이 이제 해도 이제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본 것 같고, 아까 이제 예. 묘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오히려 이제 구속기일이 넘어가지고서는 이제 석방이 되면은 더 이제 재판에 이제 곤란한 난점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차라리 이제 보석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4월에 석방이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 석방되는 차라리 보석 허가에서 가택에만 머물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법원 판단에 이제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보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 옛 권력자에 대해서만 특별 처우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옛 권력자를 계기로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런 좀 이제 신신의 자꾸 너무 엄격한 제한 속에서의 재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변호범 변호사.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이것이 어떤 묘수다, 특혜가 아니냐라고 이제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변호사도 사실 저도 저런 결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구속 기간이 다음 달로 다가오니까 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하게 될 경우는 오히려 풀려날 우려도 있고 또 마침 병보석이라는 신청도 들어왔고 하니까 오히려 보석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저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극히 이례적인 결정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에는 보석을 통해서 오히려 일정한 조건을 주면서 이 피고인의 제한하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건 자체가 제가 받았던 결정보다 조건이 너무 엄중해서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법원에서 엄중한 조건을 부여했다라고 보여지지 이것이 통상적인 사건에 있어서보다 보다도 어떤 특혜를 줬다라거나 그런 것은 조금 지나친 좀 선입견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굉장히 좀 엄격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변호범 변호사.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릴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병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는 병보석 부분은 인정을 안 하겠다. 다만 다른 이유로 보석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병보석에 있어서는 이제 법무부 교도소 내에서도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받아온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병보석을 신청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판사님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검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데 판사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진단서보다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이것이 수용 생활을 유지할 만큼 힘든 정도의 의료학적인 사항은 아닌
된 것을 보인다고 판단하셨던 것으로 보이십니다. 또 실제로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힘든 모습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긴 하지만 수형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순전히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었던 것이지 병보석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그 점에서 더 엄격하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저는 어제 그 병보석을 안 받아들여준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게 수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선고가 났을 때 이거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지 않고 법정 구속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암시해 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도 좀 읽힌다 그런 부분이네요. 윤영골 전 대표님. 그런데 이제 어제 사실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자택에만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사람도 가족이나 변호인 말고는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언뜻 떠오르는 게 부인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은 만났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런 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접촉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 가자마자 최시중 방통 전 위원장이 집에 찾아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는 없는데 5개 조건 중에 관할 경찰서장이 매일 한 번씩 법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또 기록이 될까요? 아무래도 좀 통제를 좀 많이 받고 움츠러든다고 봐야죠. 누가 거기를 오늘 방문했으면 이런 걸 또 그렇죠. 다 보고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4월 8일이냐 3월 6일이냐를 선택한 건데 미래와 현재 중에서 현재를 선택한 거예요. 4월 8일 날은 한 달만 더 참으면은 한 달이네요. 그때는 완전 자유예요. 물론 재판은 하죠. 구속 조건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활동해도 돼요. 근데 어제 나오는 거는 한 달 이틀이 빠르긴 하지만 5개 조건에 붙고 가택 사실 구금 상태거든요. 근데 어제를 택한 건 왜겠어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일일 여삼춘 거죠. 그러니까 한 달 기다리는 게 한 달이 100년 정도로 된 거로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나오고 싶다. 그만큼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착각하기 쉬운 게 완전히 석방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하고 그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런 분들 증언 때문에 지금 재판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심 결과에 따라서 2심 재판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3심 가서 또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석방은 아니고 어제 재판보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이 없는 그 차라리 보석이 했다. 이게 고민을 많이 해서 여론에서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달 먼저를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할 만한 판단인 것 같다.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박근혜 공천 개입 2년형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MB처럼 석방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달 16일 국정농단 구속이 만료가 되지만요.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확정이 된 형을 살해하기 때문에 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건강 악화 등 형 집행 정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자, 배롱구 변호사,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가능성이 낮다라는 소리. 똑같이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공천 개입에 있어서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이 됐었고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천 개입으로 2년 확정된 재판이 있고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그러면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뭐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을 어차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이 보석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만약에 정 풀어준다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형 집행 정지, 석방 살해 아니면은 이제 공천 개입에 대해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징역 2년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공천 관련된 혐의로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구속 상태인데 그럼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나중에 또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년과 또 다른 범죄에서도 몇 년 확정이 되면은 총 이제 거기에 산입하게 되죠. 2년 플러스 몇 년이 되면은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를 차감하는 그럼 지금은 형이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구속 상태로만 있는 거네요. 구속 상태 범도 나중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 차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석 석방이 쉽지 않다. 지금 석방이 가능성이 낮다. 이런 설명이군요. 알겠습니다.